그놈의 전화 목록에는 배달 주문뿐이다. 대낮에 공원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최모 씨가 구속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신림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시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너클 이전에 구매하셨던데 범행 사전에 계획했던 거 맞을까요? 신림 서현 사건에 좀 영향을 받으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피해자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빠른 키우고 되겠습니다. 네, 크게 한 번만 해주세요. 빠른 키우고 되겠습니다. 정말 SNS가 제자들 사진으로 가득할 정도로 아이들 사랑하고 늘 밝은 정말 에너지가 넘치는 선생님이셨거든요. 양손에 그렇게 무시무시한 너클을 끼고 가혹한 폭행으로 사람을 거의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빠른 키우를 빈다는 그런 말은 정말 인면수심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서는 정말 이런 마음 아픈 일 없이 아프지 말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말을 못 잇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동료들, 특히 피해자 지인들의 울분, 어떻게 저렇게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쾌유를 빈다는 말을 할 수 있냐, 이 얘기를 했네요. 저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무미건조하게 쾌유를 빈다. 본인이 저렇게 피해자를 만들지 않았나요? 이게 사람이 맞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장이 처참했을 겁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저 가해자가 쾌유를 빈다라는 말을 저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공감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본인이 잡혔으니까 피해 사실이 더 커지지 않아서 자신이 처벌을 좀 더 적게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예. 지금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이 강간상해에서 강간살인으로 혐의가 전환이 됐습니다. 성폭불상 강간상해 같은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강간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형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양형 기준을 감안해서 가중 요소를 감안하더라도 최소 25년형 이상, 무기징역 이상까지도 가능하고요. 법정 최고형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본인이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강간살인으로 처벌받으려면 미필적 고의가 입증이 돼야 하는데, 지금 무기를 미리 준비했다는 점, 또 CCTV가 없는 곳을 물색행위를 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가격했다는 점들로 미루어봐서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경찰이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고의를 인정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이 사이코패스 검사와 또 여러 가지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그런 수사들 기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레 신상 공개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 범죄 수단이 잔혹하고 피해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을 했고, 또 대낮에 이런 주택가 근처 둘레길에서 어떤 대담한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혹시 숨겨진 범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익성 요건들도 충족되기 때문에 신상 공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그의 행적을 좀 뒤쫓아 보니까 PC방에 주로 있었고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고 통화면허에는 배달 주문한 것 정도밖에 없었다, 뭐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모든 은둔형 외톨이가 범죄자인 것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범죄자에게 외로움이라는 서사를 부여해서 이 범죄 행위를 흐리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 은둔형 외톨이 중에서 이 고립감을 이렇게 반사회적으로 표출하는 형태의 범죄들, 이른바 외로운 늑대형 범죄들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이나 가정에 이런 1인 가구, 은둔형 외톨이의 어떤 관리나 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어떤 안전망을 구축해서 이들을 사회적인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여서 관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것들에 대해서 80년대, 90년대에 많이 겪고 관리하는 어떤 전담 부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도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광주에서 은톨센터라고 해서 은둔형 외톨이를 관리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충을 통해서 은둔형 외톨이 1인 가구들이 좀 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포섭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뉴스타트에 출연했던 이수정 교수도 아마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이런 사람들에게 트리거 일종의 뭐 발화점이 되지 않았냐라는 우려도 했는데, 알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해봤고요.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군대가 구멍가게냐, 아무나 내부 문건 흔들게. 해병대 내 군기문란 조사해라. 어떻게 김일겸에게 저 문건이 유출됐는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고 하셨고요. 계속 변호사가 사임하면 계속 이렇게 미뤄지는 거냐.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10년 가냐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본인이 간다는데 이재명 대표 의견 다 무시하고 부결시키자, 이게 친명 맞냐라고 하셨고요. 내 세금으로 이재명 대표 제사 음식 사줬다는 것인가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가짜 뉴스는 일벌백계가 맞다. 맞습니다. 오늘도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